러시아가 1월 최초로 한국이 만든 쇠빙 LNG선으로 북극해를 뚫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시베리아 최북단 야말반도 천연가스전을 개발해 연간 1650톤의 LNG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1조 200m가 넘는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어 LNG선으로 운반하려는 것입니다. 보통 북극해 상선 운항은 여름철을 낀 7월에서 11월까지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겨울철에는 두꺼운 얼음으로 상선 단독 운항이 불가능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원자력 쇠빙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단독 성공하자 러시아 국영선사도 놀라워했습니다. 항해는 21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약 1800km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국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공한 선박은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쇠빙 LNG선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약 5조 원에 달하는 15척의 쇠빙 LNG선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배의 길이는 299m로 두께 2.1m의 얼음도 깨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러시아 국영조선사와도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기술 개발에 힘쓴 대우조선해양이 수주를 휩쓸었습니다. 2011년 핀란드에서 열린 북극 포럼 때 2.1m의 얼음을 뚫고 전후진이 가능한 최첨단 쇠빙 기술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존 쇠빙선이 얼음을 타고 올라가 선박 무게로 부수는 방식이라면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것은 자체 추진력으로 직접 얼음을 끼면서 항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하 52도에도 견디는 초고강도 특수 후판이 사용됩니다. 선수와 선미 부분에는 일반 강판보다 3배가량 두꺼운 70mm 강판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쇠빙 LNG선의 가격은 일반 LNG선보다 1억 달러 이상 비싼 3억 2천만 달러입니다. 초기만 해도 이런 극좋은 후판은 일본 제철이 제공했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개발과 성급 인증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스코와 동국제강, 현대제철이 무서운 속도로 개발과 인증을 진행해 2호기부터는 일본을 제치고 극좋은 후판 공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포스코는 2013년 세계 최초로 LNG 탱크에 쓰이는 극좋은형 고만강강을 개발해 영하 196도에도 견딜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의 수주를 도왔습니다. 결국 개발이 성공한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쇠빙 LNG선을 최초로 진수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2017년 6월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명명식까지 진행됐습니다. 2014년 모스크바에서 비행기 사고로 숨진 프랑스 토탈사의 마르주리 회장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는 야말 프로젝트 초반부터 러시아 노바텍사와 함께 기반을 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당시 발주에 참여한 해운사 중에는 일본 미츠이 상선도 슬쩍 끼어 있었습니다. 작년 8월 북극권에서 생산된 LNG를 처음으로 일본에 운반한 것도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쇠빙선입니다. 야말 5호 블라디미르 루사노프로 불리며 상선 미츠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문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을 때 백구동을 울렸던 바로 그 배입니다. 한국 쇠빙선 능력이 검증되자 작년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월 대우조선해양은 LNG 환적설비 2척을 9천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유럽 지역 선사로부터 2조 원에 달하는 쇠빙 LNG선 총 6척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6척에 대한 용선처를 알아봤더니 이번에도 일본 미츠이 상선이었습니다. 30년 대선 계약을 체결해 일본 등으로 LNG를 운반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츠이 상선은 몇 번이나 일본에서 만든 배로 사고가 났기에 한국 배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11월에는 삼성중공업마저 2조 8천억 규모의 쇠빙 LNG선 공급 계약을 따내 창사 이래 최대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러시아가 새롭게 추진 중인 아크틱2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2의 야말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는 아크틱2 사업은 2022년을 목표로 연간 1980만 톤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LNG 가격이 작년 대비 10배 이상으로 상승하며 사업은 더욱 가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극 지역은 전세계 천연가스의 30%, 석유의 13%가 매장되어 있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입니다.
북극해 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때보다 최대 14일이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중동 정세가 나빠지고 남중국해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북극항로 개발은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강대국들은 북극해를 차지하기 위한 쇄빙선 건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46척 이상의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추진 쇄빙선도 4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35년까지 최소 13척의 대형 쇄빙선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한 핵추진 쇄빙선도 2.8m의 얼음을 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LNG 쇄빙선은 만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현재 보유한 쇄빙선이 대형 한 척과 중형 한 척뿐이라 2029년까지 최소 3척의 대형 쇄빙선 건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척의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도 자신들은 근북극 국가라고 주장하며 빙상 실크로드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모두가 북극항로 개발에 몰두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쇄빙선 분야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 북극항로 주도권을 쥐고